오늘의 이야기는 북한판 히틀러 유겐트, 조선소년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나치의 청소년 조직 히틀러 유겐트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북한판 히틀러 유겐트라 할 수 있는 조선소년단 이야기입니다. 흔히 북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라 생각하면 흰 셔츠에 붉은색 넥타이를 한 모습을 떠올리죠. TV에서 북한의 커다란 행사나 퍼레이드가 있으면 어김없이 이런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등장합니다. 제복의 정체는 조선소년단의 제복으로 북한의 모든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곳이죠. 조선소년단은 일종의 피오네르라고 보면 됩니다. 피오네르란 간단하게 말해서 공산권의 보이스카웃이죠. 다른 점은 나라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피오네르는 소련과 동구권을 비롯해 30개국 이상에 존재했습니다. 중국도 중국 소년 선봉대가 있고 지금 현재도 1억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소속되어 있죠. 사실 보이스카우트도 과거에는 현재와 다르게 정치색과 군사적 색채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청소년 수련과 봉사단체로 개념이 바뀌었죠. 하지만 공산권의 보이스카우트인 피오네르는 군사적 색채가 여전히 강했고 현재도 비슷합니다. 거기에 3대 세습이라는 희대의 세습 독재체제를 완성한 북한에서는 군사적 색채가 여전함은 물론 순수 청소년 조직이라는 개념은 변질된 지 오래이죠. 사실상 청소년들을 세뇌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조직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선소년단이 동북항일연군에서 김일성이 이끌던 항일유격대 산하의 소년선봉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현재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기원이 되는 조선소년군 또한 김일성의 치적이라 주장하죠.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상 광복 후에 소련의 피오네르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죠. 특히 19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반대파들을 모두 숙청하고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단체이자 주체사상에 세뇌당하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김일성 따라 배우기 운동, 김일성의 항일 운동지를 돌아보는 광복의 천리길 활동,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서 연합대회를 하는 등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정치색을 띤 활동을 주로 했죠. 제일 주력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뇌였습니다. 북한 기준으로 소학교 2학년부터 초급 중학교 3학년 학생, 즉 8세부터 14세의 모든 어린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15세부터 30세까지는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반체제 인사들의 자녀, 범죄자의 자녀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가 가입하기 때문에 규모만 350만 명에 이를 정도이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기준도 있습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충성도가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로 구분하기 위함이죠. 소학교 2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조선소년단에 가입하라고 통보받게 됩니다. 입단 기준인 토끼가죽 세매를 조선소년단 위원회에 제출하고 소년단 선서와 김일성 일가의 족보를 완벽하게 외워서 시험을 통과해야 하죠. 이때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입단 시기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집니다. 전부 충족한 아이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 입단하고 시험은 통과했으나 토끼가죽을 준비하지 못한 아이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4월 15일에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토끼가죽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아이들은 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에 입단하게 되죠. 1차로 가입한 아이들은 활동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자부심을 가지게 대우를 해줍니다. 반면에 3차로 입단한 아이들은 멸시를 당하고 활동에서도 제약이나 차별을 받죠. 무엇보다도 김일성 일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아이는 충성심이 떨어지거나 반항적인 아이로 인식되어 의도적으로 열등감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조직 체계는 군대 체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북한의 학생들은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군대의 조직과 체계를 습득하게 되죠. 특히 등교할 때 소년 단원들은 소년반장의 인솔 아래 군대식으로 2열 종대를 유지하며 마치 행진하듯이 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군대의 부조리 또한 존재하죠. 군사조직 같은 체계답게 단원들도 군대식 계급 체계가 존재하고 고학년이 되어 단위원장이 되면 규찰대를 조직하여 산하의 학생은 물론 성인들도 감시하는 의무를 줍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김씨 일가와 체제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해당 인물은 높은 확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고요. 남한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교련 교육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소년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생활 총괄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의무적으로 한 주 동안 자아 비판 및 반성을 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하죠. 비판 과정에서 교과서나 신문 그리고 TV에서 등장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나 어록을 인용해야 합니다. 인용을 잘못하거나 제대로 비판을 못한다면 큰 질책을 받게 되고 심하면 체벌까지 받게 되죠. 허위로 다른 단원을 비판하기도 해 다른 단원이 억울하게 질책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짓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주시하는 과정에서 집단 감시체제를 습득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북한 정권은 유소년 시절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름 완벽한 사회 통제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조선소년단은 모든 집단 감시체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사회 통제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죠. 외화벌이 운동, 좋은 일하기 운동 등으로 어린이들의 노동력도 착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민을 위한 봉사를 내세우는 좋은 일 하기 운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보수로 어린 시절부터 일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소년단원으로 체제 유지에 큰 공로를 세운 학생은 김일성 소년영예 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북한의 로령영웅 훈장에 비견될 정도로 영예로운 상에 해당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붉은 넥타이와 더불어 배지를 달게 되는데, 붉은색 바탕으로 된 삼각 모양의 넥타이는 항일 빨치산 대원들의 붉은 피를 상징하며 모든 사람을 붉은 사상으로 물들인다는 의미가 있죠. 등하교 때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교문 앞에서는 검사도 합니다. 만약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았다면 규찰대에게 잡혀가 사상교육과 심하면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죠. 김일성은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조선소년단 창립행사와 대회에 직접 참여하고 챙길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제 유지의 핵심이니까요.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아이들이 좋아했던 캠핑이나 수영장, 수학여행 등 각종 체험학습도 자주 이루어졌죠. 마치 소련의 피오네르가 여름 캠프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거리를 제공해서 부모와 아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던 것처럼, 당시에는 북한도 소년단 활동이 인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었던 80년대 후반까지는 명절이나 국제아동절에는 소년단원들에게 많은 음료수와 과자, 사탕이 지급되었죠.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차 캠핑이나 체험학습 활동보다는 각종 노동 현장에 동원되고 외화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제아동절에 지급되는 과자와 음료도 이제는 부모가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최근 들어서는 장마당 등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요함, 나만의 자유로운 청소년들의 정보를 접하고 한국 드라마를 접한 어린이가 늘어나면서 점차 소년단원의 사상 교육을 불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여전히 조선소년단원의 사상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죠. 특히 김정은도 집권 초기 김정일과 김일성과 비교하면 지지 기반이 약했던 만큼 조선소년단을 유난히 챙겼습니다. 집권 첫 해에 전국의 소년단원을 평양으로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벌였죠. 기록 영화로도 제작되어 김정은의 아동 사랑과 애민 정신을 부각하는 선전수단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 체제와 과도한 조작을 폭로하는 러시아의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에서 소년단원들이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사상교육을 주입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인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애민정신 아동 사랑의 이미지로 부각했지만 다큐멘터리에서 드러난 실체는 정반대였죠. 이미 북한 어린이들도 과거처럼 충성심 높게 행사에 참여하는 소년들이 줄어들고, 소년단의 행사들은 정치적인 행사 그 이상으로 취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뇌와 김시일과 우상화 정책에 조선소년단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고,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으며 군대식 체계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년병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사회통제 수단으로 중요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크죠. 조선소년단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깨어나는 시기에 북한의 독재체제도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 속에서 독재와 정권이 무너질 때 항상 그랬듯이 말이죠. 어쩌면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겠네요. 북한판 히틀러 유겐트 조선소년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